안녕하세요. 저희는 뇌명증, 이명증, 난청 등의 증상을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 2년, 2, 3년 전부터 머릿속에서, 우리가 뇌명증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을 지니고 계셨고, 또한 그 이전부터 난청 증상,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시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이러한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을 치료한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한의원에서 몇 개월 치료하시고 이 환자분께서는 이 머릿속에서 소리 들리는 뇌명증 증상이 현저하게 7, 80% 이상 개선이 되셨고, 또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소리가 확인이 된다,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린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뇌명증이나 난청, 이 보청기 착용하시는 이러한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증상이죠. 근데 저희는 매우 효과 좋게 치료를 잘 해드릴 수가 있고, 이 환자분께서는 몇 개월 치료하시고 보청기를 떼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각이 약해지고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에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신경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고, 또한 머릿속에서는 뇌신경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계속 모타소리, 기계소리, 바람소리 등등 계속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저희가 해드린 것은 저희가 무슨 진통제를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다만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게끔,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의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게끔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 환자분의 청각신경이나 뇌신경의 세포 기능이 살아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찰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입니다. 복진도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다진, 시진, 축진 등을 통해서 내부적인 병리적인 상황을 파악해보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와 같이 골반 부위가 넓은 경우, 통계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소음인 체질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복진도상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지금 이와 같이 명치 부위에 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복부 부위에 이 배꼽 밑으로 또한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명치 부위에 존재하고 있는 압통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 어떤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위 기능이 단순히 약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부에 압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치 부위 밑에 있는 복부의 압통은 이 환자분의 위 기능이 약하다,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요. 또한 이 배꼽 아래에 있는 요 부위에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독소 축적이 많이 되어 있다, 즉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 독소가 있는 만큼 압통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하복부에 존재하는 압통은 독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그 모발 중금속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 네 가지 수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지금 정상치입니다. 정상 수치가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정상 수치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칼슘, 이 칼슘이 정상 수치를 많이 벗어나 있죠. 자, 이 칼슘이 우리가 정상 수치가 40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상 수치가 40인데 지금 현재 이 환자분의 칼슘 수치는 21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칼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높은 경우 역시 이 환자분의 신경세포의 기능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세포의 기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와 같이 칼슘이 많이 높은 경우, 칼슘이 지나치게 우리가 신경세포 부위에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약간씩 떨어뜨리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볼 때 신경세포에 칼슘이 너무 축적이 되게 되면 신경세포가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세포가
유연해지지가 않고 딱딱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딱딱하게 존재하게 되죠. 뼈에 칼슘이 있으면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고, 또한 편도선에 칼슘이 많이 존재하거나 또는 콩팥에 많이 칼슘이 존재하거나 하면은 콩팥 결석이 되거나 편도 결석이 되거나 이와 같이 딱딱해지는 무언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세포 부위에 이와 같이 칼슘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신경세포가 수축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전반적으로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발 검사상으로 다른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환자분의 수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신경 독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경 독소라고 한다면은 이 수은은 신경세포에 접근을 해서 신경세포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해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이와 같은 복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체 내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인체 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체 내에 독소가 청각신경에 접근을 해서 청각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렸다. 뇌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칼슘 대사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칼슘의 그 수치가 신경세포 부위에서 지나치게 높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역시 과잉 칼슘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의 기능이 위축이 되거나 저하가 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신경세포가 수축이 되거나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료법은 칼슘 대사를 좋게 하는 것이 치료법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독소가 많다는 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만은 수은 수치가 매우 높음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수은을 해독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신경 독소가 해독이 됨으로써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고 청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신경세포의 그림입니다. 지금 신경세포가 이거 우리가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 뉴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장가지가 좀 뻗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그러죠. 덴드라이트라고 해서 신경 신호를 받는 부위가 되겠고, 지금 이와 같이 엑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엑손은 우리가 신경세포를 인접한 신경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의 신경전달 흐름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전달 흐름이 지금 신경세포에서 인접한 신경세포로 이렇게 지금 신경세포가 지금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겠죠. 신경신호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에서 들은 소리를 우리의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구별을 하게 되고, 또 뭐 음악도 구별을 하게 되고, 사람 소리도 다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경세포 부위에 이와 같이 칼슘 침착이 지나치게 많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 이 신경세포 자체가 수축이 될 수가 있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미묘하게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의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수행하기가 조금 미묘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또한 머릿속에서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주 불쾌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자분들은 불면증이 오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는 우울증이나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지금 신경세포 부위에 존재하는 칼슘 대사를 개선함으로써 이 신경세포를 억누르고 있던 이러한 인체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신경세포 자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치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이 신경 기능이 살아나고 청신경 기능도 살아난 것이지, 저희가 어떤 뭐 진통제를
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청기를 저희가 착용을 해드렸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원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위의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신경세포 뉴런이죠. 자, 뉴런에서는 요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에서 우리가 DNA의 유전자 정보가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DNA의 유전자 정보를 복제함으로써 이 세포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뭐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리보솜이나 또는 ER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유전자 정보를 복제를 해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 세포 내에서 만들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엑손을 통해서 이런 엑손을 통해서 엑손 터미널이라 그러죠. 그래서 신경 말단 부위에 전달을 하고 이 신경 말단 부위에 있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지속적으로 인접한 이러한 세포에 전달됨으로써 이러한 인접한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인식하고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올바른 청각신경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머리도 맑아지시고 소리를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몇 개월 정도 치료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저희가 신경세포의 기능을 살려줬다, 신경 전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드렸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치료 방법을 한두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은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같이 수은은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형 어류, 연어나 참치 등의 대형 어류에 이 수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은이 많으신 경우에는 연어, 참치 등의 대형 어류를 피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가급적 육지 단백질을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드시거나 닭고기를 드시거나 뭐 오리고기를 드시거나 등등 육지에 존재하는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셔야지 이 수은 해독이 잘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연어, 참치를 계속 드시거나 뭐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은 해독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물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이 조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칼슘 수치가 많이 높은 것은 칼슘 대사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체 내에 칼슘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칼슘 대사가 좋지 않다.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은 불필요한 부위에 칼슘이 많이 가 있다. 다시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신경세포에 지나치게 많은 칼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것이지, 뭐 이 환자분이 몸에 칼슘이 뭐 많다, 이와 같은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칼슘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드셔야지 칼슘 대사가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또한 칼슘 대사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커피와 설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커피와 설탕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이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뼈에 존재하던 칼슘이 이와 같이 불필요한 부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경세포에 많이 불필요한 칼슘이 존재하는 경우 칼슘 대사가 나빠지시게 되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칼슘 제제는 섭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설탕 등을 피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히 운동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칼슘 대사의 개선을 위해서. 또한 이와 동시에 함께 영양제를 드셔야 한다고 한다면 비타민 D 계통을 적절히 드실 필요가 있겠고, 하루에 2000IU 또는 4000IU까지 우리가 환자분이 진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권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진찰한 결과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적절한 비타민 D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요법에 의해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몸 안에 많이 존재하는 이 칼슘, 그 독소, 이 독소를
또 저희가 많이 해독을 해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고 청각신경과 뇌신경의 기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 뇌명증과 난청 증상을 치료해드리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은 가장 인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가장 인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어떤 진통제를 쓰거나 보청기를 쓰거나 이러한 방법으로서 부자연스럽게 인체의 기능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가장 인체에 적합한 방법이고 가장 인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방법이고 또한 가장 인체 친화적인 이러한 방법으로서 치료를 한다는 점이 다른 기존에 많이 치료받고 계시는 기존의 어떠한 치료법과도 구별이 되는 매우 혁신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인체 친화적인 자연요법 혹은 한약요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들께서 저희 치료를 충분히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명증과 난청을 잘 치료해 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